오늘은 2021년 8월 24일이고 화요일이지. 전략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종목들부터 하나씩 폭파할 것.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 이제 향후 전략이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한 달 저항선 돌파된 애가 있냐. 이 한 달은 단기지, 단기. 그래서 단기 저항선 돌파된 애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있었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저항선 돌파된 게 혹시라도 있었냐. 3개월짜리지. 그래서 3개월짜리 저항선이 돌파되는 흔적이 있었냐. 그리고 이제 중장기 저항선 돌파된 게 혹시라도 있었냐. 중장기라고 하면 6개월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저항선 돌파를 한 게 있었냐. 아니면 장기면 최소 1년을 얘기를 하니까 1년 저항선 돌파를 한 게 있었냐. 그래서 이 돌파한 종목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지. 이 전략이. 근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단기 저항선의 경우 장기 지지선이 깨진 애들은 조심해라.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지.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 장기 지지선이 무너진 종목들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최소 3개월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6개월을 기다리든지. 제일 안정적인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 개 중에 제일 안정적인 거는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무너진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종목들도 많을 거고, 이제 한 달 된 종목들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5개월은 되게 멀어 보이는 거지. 그때 이제 이 한 달짜리 아니면은 이 중기 3개월짜리 이런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오늘은 한 종목도 없었던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없는 거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그거는 아직은 반등장이다. 지금 이제 위기 확정을 졌던 그 봉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코로나 때 이후로 얘는 이제 깨진 거 확실해졌고, 얘는 이제 확실해진 것 같고, 이 다음 거를 굉장히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잘 그릴 수 있을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봉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지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장기 지지선이었던 거지,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그 다음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지지선이 하나가 더 그려진. 근데 오늘의 고점이 얘가 이제 장기 지지선이 약간 한 틱 정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얘도 이제 한 틱 정도 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돌파를 못한 거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형주, 중대형주,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부터 시총 5천억 이상부터는 여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봉이었던 거고, 사실 이제 이런 봉이 나와버리면 여기가 심리적 고점이 아닌가. 이게 지지선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고, 이게 이제 저항선이 이제 역할을 잘 한 거지, 문제가. 그래서 이제 단순 반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지지선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이날 이후, 20일 이후에 향후 주가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바람이지, 솔직히. 이 정도 폭락이 나오면 추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얘가 이제 깨졌으면 좋겠다.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주 미만, 5천억 미만의 종목들에 해당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으니까, 지금의 주가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치고 올라간 흔적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저항선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더 쉽게 더 위로 올라가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 항상. 이쪽에서부터 이제 내가 중시하는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개를 한번 그려본 거야, 이렇게. 개를. 3개월짜리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그 다음 지지선은 한 요 정도로 나와도 되고 뭐 이쪽으로 나와도 되지만 어쨌든 얘는 깨졌으니까 살아있는 애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날 깨졌는데 이날 이제 하향 돌파를 했는데 향후 주가는 이 저항선과 이 지지선 요날 이후로 이 지지선을 따라서 형성이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음 주가는 다음 지지선. 그러면 이날 이후로는 깨진 날 이후로는 이날 이후로 여기까지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 돼 버린 거지.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주가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코스닥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향후에 중소형주는 요런 움직임을 보이겠구나. 또는 이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내가 이제 지지선을 하나 딱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좀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잘못 그리면 해석이 달라져서 지지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두 지점,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딱 했더니 이 저항선 역할을 정확하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각자가 알아서 그리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다음 지지선을 그렸을 때 요 주가를 이 지수를 돌파를 하면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항선.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항선은 여기고 지지선은 여기가 아닐까? 요거를 따라갔던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또 지지선이 깨지면서 무너지면 다음 저항선 거 다시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 오른쪽이 이렇게 나왔던 거지. 또 그 사이를 오른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지, 주가는.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던 주가가 좀 더 위로 올려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쪽은 이제 약간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흔적이 발견이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그려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요 사이를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문제는 이 지지선이 깨졌을 때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요게 3개월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개월, 4, 5, 6개월짜리가 요거. 요게 6개월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
7, 8, 9, 9개월짜리가 요거. 이 단위는 항상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 된다.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1년짜리인 거지, 여기가 1년짜리.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지, 여기서부터 1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1년 3개월이 여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잘라서 이렇게 보는 연습을 좀 계속 하고, 얘가 이제 깨진 상태에서 요 사이 주가의 움직임은 요 사이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이제, 이게 깨졌을 때, 이런 게 깨졌을 때, 향후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애들. 그래서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저항선이 주가를 돌파하면 지지선으로 바뀌는, 근데 지지선으로 바뀌지를 못한 경우에는 지지선으로 바뀐 애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사실 얘는 이제 횡보를 이제 여기 이후로 요 고점 해가지고 요 저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주가가 요 사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한 이유지, 그러니까 요 날이지. 저항선 기준으로 하면, 이게 아니라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가는, 저항선은 여기 또 있으니까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요렇게 했나 보다. 그러다가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를 상향 돌파를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 다음 단계 신고가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는 신고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가 나왔어, 이 계속 이 신고가만 보는 개념이고, 저항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신고가, 최고가, 역대 최고가에서 우하향되게 내렸을 때 이 지수를 돌파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은. 지지선은 받쳐주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심리적 분석이긴 한데, 지지선과 저항선은 사실 한번 정리를 쭉 해가지고 기간 정의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기간에 대한 정의. 그래서 슬라이드 쉬운가? 현재 페이지. 보면 기간 정의를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3에서 6일봉 정도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한 달을 잡으면 되는 거고, 중기 분기 보고서 하나 잡으면 되는 거고, 중장기는 보고서 2개. 그래서 전기 대비 보고서를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는 전년 동기 대비 이 보고서를 이제 생각을 하려고 잡아놓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최소 3년 또는 4년.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의 임기라든지 이 대주주가 변경되는 큰 이슈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나 시장 이런 사람들이 바뀌는 굉장히 주요한 변화, 그걸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고, 이 정책이 바뀌면서 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고 또 사라지고, 그런 이제 경기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큰 정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 이 저항선이라는 개념은 사실 내가 살려고, 진입하려고, 진입 전략에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개념이고, 이 지지선이라는 개념은 청산하기 위한 이제 내가 팔아먹으려고 할 때 이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선이라는 개념과 이 스타티어에서 만들어 놓은 이 추세선이라는 개념은 서로 비슷할 수는 있어도 동일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이 자체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사람은 나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아예 없지. 근데 이거를 모든 차트, 모든 지수 차트, 그 다음에 뭐 다 이제 이 투자 관련된 모든 지표에 요거를 딱 봤더니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잘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해버려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암기해라. 나한테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암기를 하는 거지. 자기 빼고. 안타깝지. 내가 진짜 자기야, 안타까워. 나 암기 거의 다 했어. 암기하고 있어? 알았어. 야, 이거는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 아니, 이건 진짜 지금 중요한 거라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 자기한테. 알았어. 저절로. 이 페이지는 암기해. 잊지 말고. 이건 진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 저절로 지금. 그래서 이제 배워야지. 지금 이제 저 이론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3개월이냐, 6개월이냐, 9개월이냐, 1년이냐, 1년 3개월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쟤네들은 이제 합치는 작업, 분리하는 작업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알아서 각자 해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코스닥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지. 그랬더니 여전히 큰 움직임은 향후 지수의 움직임은 다행히 요 사이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인 거지. 그 다음에 저점은 여기인 거지. 이거는 좋은 거지. 코스닥 중형주 미만의 종목. 그러니까 저 저항선을 타고 타는 건 아니고 아무튼 쟤를 따라서 이쪽처럼 이제 올라가겠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음. 장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타고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아, 그냥 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 비슷하게 하는 거야? 예, 횡보하거나 우하락하거나 그 지지선 안에서 하락. 여기서 이제 이게 깨지겠지. 예, 이게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깨지잖아. 여기 오른쪽에서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이제 지금 요쪽을 미러링을 한다면 이쪽에다가 그러면 저 위에 깨진 거 하나 있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향후 주가는. 그래서 반등은 지금 나는 여기를 반등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상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반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반등 재수다. 하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일주일이면은 진짜 완전 재수지. 일주일이나 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 다행히 이제 외인이 사고 있는 건 다행이지. 외인이 사고 있으니까. 지금 코스닥은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거의 뭐 한 요 정도 위치? 작년 한 6월 정도 위치까지는 물량을 얘네들이 이제 들고는 있으니까 어찌 됐든. 근데 외인들이 이 외인 차트를 외인의 보유 수량을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언제 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그게 이제 좀 안타깝긴 하지 사실. 얘네들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저점이 만들어지면 이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만들어지면 그때 산다고. 그때 사는 거야. 이런 저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외인이 그때 이제 잔뜩 사는 거지, 이때. 이게 안타까운 거지,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점 되면 연락이 이제 팔아버리니까 얘네는 다 팔아버리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저점이 이렇게 보인다. 이미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 종목 공통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전 종목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단기 저점에서 누가 샀냐, 산 주체가 누구냐, 기관, 외국인, 개인이 했을 때 외국인인 거지. 외국인이 이제 연락에 받는 거지. 그게 이제 단기 저점을 만들면서 확정을 져버리기 때문에 외인들의 이 평단가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지금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도 외인들이 연락에 사는데 이 물량이 지속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회의적인 거지. 그래서 향후 주가는 떨어질 것 같다. 그냥 대세 하락. 근데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더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이 8월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8월. 네, 8월을 내가 이제 잠깐 좀만 더 소개를 하면 빨리 역대 8월 정도 보면, 그러니까 6월, 7월 그게 이제 가운데니까 여기가 이제 8월 정도 될 거 아니야. 이때도 작년 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린 해니까. 근데도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한 9월 중순부터 지금 10월 말까지는 그냥 꼭 꼬라박은 흔적이 보이니까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사실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가운데 오른쪽 차트를 좀 유심히 보라는 거지. 저점은 항상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한 그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요때 요 오른쪽 여기가 이제 8월 2일이고 8월 9일이고 꼬라박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꼬라박은 다음에 이때는 저점을 만든 게 이제 12월 달이었던 거지. 이때도 마찬가지지. 12월 22일이니까 저점이. 이때도 저점이 여기고.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고점을 눈여겨봐야지.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언제 살 거냐 내가. 마음에 이제 지금 살까? 아니면 내일 살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어. 내가 주식을 지금 해도 될까? 안 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솔직히. 하고 싶으면 한 주만 사든지. 10만원 정도만. 딱. 하고 싶으면 12월에. 항상. 11월이나 12월. 그때 시작을 해서 상반기. 요때 시작해서 상반기. 요때 시작해서 상반기. 항상 이 상반기를 노리는 게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좀 이 상반기를 노리는 게 하반기를 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지. 승률 면에서는.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왜 상반기를 노리냐라고 했을 때 왜 상반기에 이런 대세 상승 이런 거를 자꾸 만드냐. 세금을 걷어서 다음 해 예산을 이제 확정을 짓고 그게 이제 시장에 풀리는 거를 생각을 하면 매년 초에 이제 최소 한 60%, 70%는 이제 상반기에다 써버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이지 자기들한테 배정받은 돈을 상반기에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 돈을 누가 받냐? 다 기업체들이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상반기는 당연히 대세 상승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원래. 이런 이제 공포만 없다면 상반기는 대세 상승으로 가져가는 게 맞아. 하반기도 대세 상승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욕심이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와? 돈이 안 나오는데 더 이상. 그런 돈이 나오려면 이제 추경밖에는 없는 거지. 추경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돈을 더 풀어. 그러면 이제 하반기도 더 가지. 계속 하반기도 더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추경인 거지 사실. 이런 추가 경정. 그래서 돈을 더 풀어야 가능한. 풀잖아. 지금은 택도 없다고. 재난금. 이미 너무 많이 풀었어. 재난금 8월 말에 또 푼다. 8월 말인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은행들은 대출을 막 일반 국민들한테 옥죄고 있잖아. 이미 시작된 것 같아 나는. 좀 조심해야 돼 지금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아. 굳이 베팅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역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고.